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참 오래간만에 뚜렷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확인하고 좀 많이들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 CPI 소비자 물가의 발표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기대감이 높았던 걸까요? 뭐 그랬던 것도 같고요. 네. 저희가 근데 뭐 CPI가 크게 미스를 한 건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뭐 장기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발표된 CPI 3.1%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이제 CPI의 그 헤드라인에 큰 기여도를 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서비스 물가 쪽에서 집값에 대한 기여도였습니다. 다른 이제 부분 품목들 대비해서도 조금 시장 컨센을 많이 빗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집값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제 저희가 집값이 빠지는 거를 이제 작년부터 겪었으니까요.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연초 이후에 시장이 사실 이를 인지를 하고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금리 민감도가 증시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리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만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사상 최초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을 했듯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기조의 큰 그림에 대한 그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좀 더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지난주 CPI 계절 조정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5년간 CPI 수치에 대해서 계절 조정치를 다시금 발표를 했거든요. 다행히 사실 이 수치는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추정치가 저희가 과거 목격했던 거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계절 조정치 수정을 감안해도 근원 CPI 3개월 연율 환산 수치는 3.2에서 3.4%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라든지 가중치들을 조정해서 계산을 해도 PC 물가도 마찬가지로 6개월 연율 수치가 1.8%, 2% 아래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목표치인 이제 2% 달성이 올해 안으로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6월부터 정책 금리는 올해 좀 적어도 3차례에서 4차례 인하 가능성이 보다 이제 두드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라고 봤을 때는 증시도 금리에 대한 민감성 작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리는 이제 인하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가정보다는 언제 할지에 대한 문제로 시장은 조금 보다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의 올해의 횟수가 7차례, 8차례까지도 뭐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 3, 4차례 정도. 그리고 이제 시점, 그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 또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CPI 소비자 물가 오늘 3.1%라는 숫자 분석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2%, 2.9%였는데 그거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도 뭐 9%대까지 치솟았던 걸 비하면 정말 많이 좀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S&P 500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그 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펀드스트랩 톱니 설립자는 당장 조정이 시작되고 한 달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선도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 아니면 여기서 좀 쉬어가는 전략 고점이냐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대부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뚜렷한 이제 동력이 없기 때문에 소강 국면에 단기적으로는 접어들 거다. 증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느린 반등이 여전히 상반기 중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밀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다시금 저희에게 다가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연준의 발언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총재들이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신호를 기다려야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는 있지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상으로는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여전히 우량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연착륙을 가능케 하는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보다 이제 그 연준의 그 목소리보다는요, 그때그때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좌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준의 그 매파적인 발언이 3월 내지는 5월 달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거두는데 크게 영향을 행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6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부각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 금리 기대감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나올 거는 크게 없다. 뭐 이제 연준의 발언들도 더 이상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잦아들었고 아무래도 밀릴 때마다 매수 의견은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오늘도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장중 2%대로 빠지기도 했지만 엔비디아는 약보합권 정도였습니다. 이제 시총 2조 달러의 달성 그 기대감 어느 정도로 좀 걸릴 것이라고 좀 예상하세요?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성장률,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 역설적으로 시장은 성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 찾을 것 같고요. 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가 최근 증시를 흔드는 AI 산업이고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AI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증시 대비 매력도가 여전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등 AI 기업에게 프리미엄을 증시는 계속해서 줄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 내에서도 AI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특히 이제 제야 소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 대비해서도 여전히 주가의 상승 속도가 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 소비에 대한 모멘텀, 특히 제야 소비 둔화를 해칭할 수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맞춤형 AI 칩에 대한 공약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빅테크 기업들과 상대 강도 관점에서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주가와 궤적을 같이 하는 캐펙스 투자 속도도 보자면요, 여타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점도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720달러의 이제 엔비디아 주가, 여기서 이제 10%만 오르면은 시총 2조 달러 돌파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국내 반도체 주들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는 하이닉스가 15만 닉스 너무나 반가웠고 삼성전자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반도체주 어제 장중 내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시장이 궁금한 점은 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우리나라로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2월달 이전까지 코스피에 대한 그 매력적인 부분은 크게 부각이 많이 안 됐던 거는 같아요. 물론 경기가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긴 하지만 저희가 중국이 예전만치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엔비디아 시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코스피에 좀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그 상승시도 여전히 점진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가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업황 회복 국면에 가장 이제 앞단에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포진돼 있을 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키워드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좀 주목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도 보자면 중장기적으로 PBR 가치 재평가를 유도한 고 ROE 업종이 재평가의 기회를 먼저 잡았고 증시 상승력이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높았거든요. PBR ROE 개선 상승분이 대표적으로 뭐 유틸리티라든지 재량 소비재, 금융 쪽이었는데 이 해당 업종들이 PBR 개선과 ROE 상승으로 이제 BM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PBR은 살짝 높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잉여 현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해주고 있고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적극적인 기업들이 대표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종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목을 할 것 같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또한 이제 중국 경기 지표 개선이 가능하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수급이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중국 인민은행 50bp 금리 인하 그 이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지금 구간인데 3월 중으로 뭐 실물 지표 경기 반등이 포착이 되고 아니면은 3월 중에 이제 전인대 전후로 중국의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IT주들의 반등 여력이 여타 업종 대비 높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좀 분석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에 따른 이제 종목별 선별 투자 전략 좀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기계 업종을 좋게 보는 편이고요.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실적 주도주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ROE 10%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PBR 리레이팅이 진행될 수 있는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과 연기금 관심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저희가 연초 이후에 워낙 약세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은 이제 3월 중에 반도체 특히 저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또 정책적인 기대감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계 업종인데 그 AI 혁신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자본재 특히 설비 투자에 대한 필요를 더욱더 높여줄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 저희가 수출 품목 중에 지금 기계 업종이 여전히 수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계 업종 중에서 특히 이제 변압기 관련된 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과 이제 전략을 조금 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기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